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애국민중의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향한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이 파우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증거가 드러나고 있어요. 파우치의 지난 1년 반 정도에 해당하는 이메일 수천 통이 확보가 돼서 파우치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게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서 파우치 감옥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의 메인스트림 빅미디어 평론가들조차도 이제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러드베스, 피 아주 개피 볼 거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제 개피 볼 거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얘기를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변함없이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꾸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가벼운 거 이스라엘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제가 며칠 계속해서 요즘 이거 반유대주의 심상치 않다. 또 바이든의 불장난, 즉 이란 살려주기, 즉 이란을 JCPOA 협약에 다시 복귀시키는 것, 이거는 중국의 시진핑의 한상차려 바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중동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후달리고 긴장이 높아져 간다. 그런 말씀을 여쭈면서 또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지금 미국과 서방에서 반유대주의 물결이 무지하게 세지고 있다. 이런 반유대주의는 히틀러 나치즘이랑 같은 용어예요. 유대인 때려 죽여라 이런 식의 컨셉이니까 반유대주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사고가 터졌네요. 어젯밤에 네타냐후가 교체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구도가 좀 잡혔습니다. 이제 이 네타냐후 교체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이스라엘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타냐후가 이끌고 있는 리쿠드 파티가 다수당이긴 한데 이게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소 정당들이 이번에 이제 찬스를 보고 전부 하나로 엮여서 네타냐후를 드러내겠다라고 수요일 날 자기들끼리 이제 말하자면 약속을 했습니다. 군소 정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라피드라는 사람입니다. 성공할지는 10여일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권력 분점, 권력 나눠먹기이기 때문에 나눠먹는 과정에서 불만을 가지면 워낙 여러 정당이 연결된 거라 불만을 가져서 하나라도 튀어나가게 되면 이게 와야 됩니다. 아마 네타냐후는 그 와해 공작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네타냐후 지금 이스라엘 총리를 드러내는데 성공을 하면 나프탈리 베넷이라는 사람이 수상을 맡기로 그렇게 군소정당 연합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넷은 시오니스트 전 국방장관입니다. 이제 시온주의자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선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본주의적이고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그런 관점,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축복받은 민족이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공격적인 민족주의 성향이 납니다. 그래서 엔타이시오니즘과 엔타이세미티즘은 다릅니다. 우리가 반유대주의 그러면 이건 거의 나치와 같은 그러한 흉악한 편견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반시온주의, 이스라엘이 선민이 아니다. 이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시오니스트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여기에는 극우도 있고 좌파도 있습니다. 이 나프탈리 베넷은 시오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네타냐후 드러내고서 이스라엘이 호락호락하게 물렁물렁하게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타냐후 드러내더라도 강경파들이 이스라엘 워낙 강경하니까 강경파들이 계속 잡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특이할 만한 점은 이스라엘 국민 중에 한 20%가 아랍인들인데요. 이 아랍인들의 정당 람 파티에서 이번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저쪽이 조금 이제 좀 헷갈리게 되겠죠. 그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국가다라고 했는데 야 거기 정부 구성에 아랍 정당이 참여했어. 이스라엘에 아랍 정당도 있구나. 그리고 아랍 정당이 국회의원을 4명이나 배출했네. 야, 그 이스라엘 쉽게 보이면 안 되겠네. 뭐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좀 진실을 알게 되겠죠. 람 파티가 국회의원 4명 배출했습니다. 이제 요번에 이제 네타냐후 드러나겠다고 모인 그 정당들의 면면을 보면 극우에서 아랍 정당까지 군사 정당 총합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수요일 날 신임 대통령이 이제 그 이스라엘 의회 크나세트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의회에서 뽑혔는데 이 신임 대통령의 아이삭 헤르조그가 뽑혔습니다. 아이삭 헤르조그 역시 시오니스트입니다. 좌파 시오니스트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키부츠 뭐 이런 것들이 그 좌파 코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그 사유재산이 제한되어 있는 공동체 생활 이런 거 하던데요. 그래가지고 이 시오니스트들의 그 주류가 좌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신임 대통령이 아이삭 헤르조그 이게 좌파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도 또 시오니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네타냐후가 들려 나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이든 앞에 고분고분해진다?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해석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경은 그 바이든 불장난과 반유대주의 물결에 의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게 그게 배경이고요. 현상은 뭐냐면 결국 얼굴 바꾸는 거 아니냐, 페이스 체인지 아니냐. 지금 반유대주의가 워낙에 거세게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공격해 오니까 일단 소나긴 피해야 되니까 네타냐후한테 책임 묻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 취해서 얼굴을 바꾸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전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입장 큰 변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이점은 아랍인 정당 람이 참여를 하고 람이 참여를 하니까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아랍인이 20%나 되고 국민의 이스라엘 국적인의 20%가 아랍인이고 그 20%가 또 국회의원도 배출하는 그런 정당을 갖고 있네. 그리고 그게 그 연립정부에 참여했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뭐 유대인의 국가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못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 도표는 제가 점점 더 보강해서 오늘로서 3번째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바이든 불장난이 이제 출발점이죠. 그 바이든이 불장난 이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CPOA 즉 이란 핵 협정 다자간 이란 핵 협정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 다자간 협정 그게 이제 오바마 작품이었죠. 트럼프는 탈퇴했었고 그 바이든은 거기에 이란을 복귀시키면서 이란에 대한 각종 제재를 풀어주려는 거예요. 이란을 살려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이든의 이란 살려주기는 누구를 섬기는 거냐? 시진핑을 섬기는 겁니다. 중국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든이 이렇게 불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발을 하고요. 아랍 국가들도 반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란 쪽에서 야, 그 이스라엘과 미국한테 우리 힘을 좀 보여줘 라고 오다가 떨어졌을 거예요. 거기다가 팔레스타인의 내부 싸움이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가자 쪽은 정권을 하마스가 잡고 있고요. 이제 그 웨스트뱅크 쪽은 그 둘로 나눠져 있는데 웨스트뱅크는 팔레스타인 당국이 잡고 있고 팔레스타인 당국의 그 아바스는 파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 웨스트뱅크에서 총선이 있어야 되는데 아바스가 총선을 무기 연기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총선을 치르고 나면은 이 하마스 웨스트뱅크도 하마스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총선을 무기 연기시켰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은 또 웬만한 나라 같으면은 야 니들 마음대로 총선 연기하냐 민주주의 만세 민주화해라 이러고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민주화를 걸고서 투쟁을 안 해요. 그랬다간 자기 발등에 자기 도끼 찍는 거가 돼서 얘들은 민주주의랑 관계가 없는 애들이에요. 민주주의랑 관계가 있었으면 벌써
여러 번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하고 딜 칠 수 있는. 그걸 다 도리도리 다 그 거부하는 이유가 얘들의 비즈니스는 이 말하자면 폭력 테러 대행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마스가 어떻게 나아간 거냐면 야, 우리가 진정한 팔레스타인의 정신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루살렘의 수호자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고서 도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열흘 사이에 로켓포, 박격포, 미사일을 한 거의 5,000발 가까이 이스라엘 민간 지역에 때려버렸다고요.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진압하게 되죠. 진압을 하게 되면은 저게 이제 진압해서 건물 빠개지고 뭐 이런 그 비극적인 사진 이런 것만 잔뜩 찍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학살자이고 침략자이다 이러고서 이제 뉴욕 타임스부터 워싱턴 포스트 다 떠들고 전 세계 언론과 외교계들이 그렇게 떠드니까 유대인은 악마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저런 배경이 있다라는 건 얘기 하나도 없이. 그러면 거기다가 유대인이 악마가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제일 심각한 일이 뭐냐. 이 깨좌좀 개돼지 이 빅텐트. 다시 말하자면 인종차별, 뭐 식민주의 이런 거 주장하는 깨좌좀 드립에 이 반유대주의가 통합이 돼 버렸어요. 그 미국의 깨좌좀들이 반유대주의를 같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주의의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그전엔 반유대주의라 그러면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했다고요. 그야말로 백인 우월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제가 80년대 초에 미국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젊은 애들, 안 배운 애들, 그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잽이라는 용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잽. 나는 잽 그러면 그게 이제 떼놈, 떼놈이 아니라 쪽발이 이런 뜻의 그 일본인에 대한 비하어거든요. 잽. 재팬을 줄여서. 근데 잽이 뭐야? 그랬더니 Jewish American Princess. 그러니까 유대계 잘난 척하고 돈질하는 유대계 그 젊은 여성, 미국 젊은 여성, 미국 공주, 유대계 미국 공주. 그러니까 그 백인 젊은 친구였거든요. 그런 그 백인 서민층에서 나오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원래 그런 문맥이에요. 이게 원래는 반유대주의가. 근데 그게 아니라 반유대주의가 진보 좌파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진 겁니다. 그걸 이제 어저께 그게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위험한 현상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그 포지셔닝이 좀 바뀔 수가 있다고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좌파 진보 민주당의 오나였거든요. 사실은 이때까지 빅텍, 빅머니의 오나란 말이에요. 그쪽이. 근데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들도 머리 다시 좀 정리해 봐야겠죠.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 찍은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아주 심각한 일들이 지금 중동 이스라엘 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지금 이제 미국은 어제 제가 그 트랜스젠더 광풍 얘기도 드렸지만 이 바이든이 지금 이 젠더 평등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기후 변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 이 얘기하는 거, 젠더 평등, 기후 변화, 그 다음 CRT 비판적 인종이론, 다시 말하자면 백인 남성이 악마다, 백인 남성이 주도해온 현대 문명이 인간을 이제 착취하고 그 학살하는 그러한 문명이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비판적 인종이론이 곧바로 백인 우월주의고 그게 식민주의거든요. 걔들 이제 용어로 치면, 걔들이 잘 사용하는 용어로 치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표방하고 지금 사회를 그쪽으로 물들여가고 있어요. 미친 듯이.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 지지 기반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또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통해서. 거긴 뭐 경제 정책에 관한 그런 것도 저항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증세를 한다 그러면 저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유 에너지 정책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그 저항 굉장히 세거든요. 저항이 있다고요. 국경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저항이 있다고요. 근데 이쪽은 저항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CRT 쪽은. 또 젠더 이데올로기 내세우는 게임은 저항이 약하다고요. 이런 게임을 지금
부르짖으니까 지금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그 야구팀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게이 프라이드 먼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남성 동성애자 자존심의 달, 뭐 이런 뜻이겠죠. 여기 맞아서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색동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저 왼쪽 그 모자에 보면 거기에 SF를 엮은 로고가 이제 색동색이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참고로 이제 그 동성애 쪽은 이제 색동 깃발을 쓰죠. 저 오른쪽에 있는 그 6색의 색동 깃발이 전통적인 동성애인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11색 색동을 썼어요. 이 모자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11색 색동 자존심 로고는 진보 자존심 깃발을 나타내며 기존 6색 색동 깃발과 함께 포용과 진보를 상징한다. 얘들 잘 쓰는 단어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용, 인클루전, 치유, 힐링 뭐 이런 단어들을 잘 써요, 얘들이. 그래서 이 포용하는 사회,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포용의 대상이 뭐냐면 간첩인 게 우리 같으면 중국 간첩, 북한 간첩, 종북, 종중에 대한 포용을 포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왼쪽 애들은. 김일성도 같은 민족이다. 김일성을 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포용과 진보를 상징한다. 붉은색은 생명, 오렌지는 치유, 노랑은 햇볕, 녹색은 자연, 파랑은 평온, 보라색은 정신을 상징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옛날 6색이죠. 적색, 오렌지, 노랑, 녹색, 파랑, 보라. 여기에 이제 11색이 뭐냐면 검정과 갈색. 그럼 8색이 됐네요. 검정과 갈색은 기타 다양한 젠더를 가리킨다. 이 젠더가 몇 개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생물학적 남성인데 남성 젠더, 심리적 남성, 그 남남 젠더. 생물학적 여성인데 심리적 여성, 여여 젠더. 생물학적 남성인데 심리적 여성, 그런 남녀 젠더. 생물학적 여성인데 심리적 남성, 남녀 젠더. 생물학적 남성인데 하루 걸러 심리적 여성. 그러면 남남녀 젠더. 이틀 걸러 심리적 여성. 그럼 남남녀 젠더.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무한 변주될 수 있어요. 젠더가 몇 개인지 아무도 정의를 못해요. 그래서 검정색과 갈색은 기타 여러 가지 젠더. LGBTQ 플러스. 지금 제가 농담이 아니라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성명서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하늘색, 핑크색, 흰색은 트랜스젠더를 나타낸다. 그래서 11가지 색깔이다. 참 많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많이 망가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망가져가는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실을 밝혀내는 전쟁. 특히 지금 뭐가 지금 밝혀지고 있냐. 파우치가 무슨 짓을 해왔다는 게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파우치 감옥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했냐? 터커 칼슨, 미국 최고의 앵커, 가장 시청률 높은 터커 칼슨이 파우치가 범죄 수사를 받아야 된다.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션을 받아야 된다라 그랬어요. 근데 무슨 죄로? 무슨 혐의로? 국회 위증죄. 그럼 전 유죄 받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저건.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잠깐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상이 이게 좀 길 뿐만 아니라 내용도 좀 복잡합니다. 이겁니다. 지금 파우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GOF 실험입니다. GOF 실험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gain of function 실험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 바이러스를 유전자 변이를 시켜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로 만드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러면 야, 그런 실험 왜 하는데?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선제적 연구입니다. 이거예요. 명분은.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죠. 굉장히 황당한 실험이고.
동물 바이러스를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만드는 실험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파우치가 주도하는 연구기관에서 펀드를 줬고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바이러스 학자가 우한 연구소에 그 박쥐 여자라고 박쥐 여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쉬쟁리 우한 연구소에서 사스 코로나 그러니까 박쥐 사스 바이러스 연구를 쭉 해온 사람이에요. 쉬쟁리랑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바릭이 공동 연구를 했다고요. 이 GOF를 가지고. 그런데 이 파우치가 거기서 바릭은 GOF 연구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지급한 돈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전부 다 그 준거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전혀 GOF 같은 연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의회에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위증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위증 면하려면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건이 많아서 약간 좀 착각했습니다. 잘 몰라고 잘 들여다보지 못해서 부정확한 대답을 했냐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메일을 보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메일을 보면 무슨 이메일이 있냐. 여기 지금 소개하는 이메일이 뭐냐면 1년 한 4, 5개월 전 그러니까 2020년 1월 31일 날 금요일 날 그 이제 그 어떤 그 바이러스 연구자가 뭐 앤더슨인가 하는 연구자가 파우치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근데 이메일 내용이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들여다보니까 이거 황당하다. 이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치명적인 악독한 그런 그 증상이 악독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 악독하게 작용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이 바이러스의 게놈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부분에 그 악독한 기능이 딱 박혀 있더라. 그럼 이거는 연구소에서 인공합성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면밀히 주시해야 된다라는 이메일을 파우치한테 1년 3, 4개월 전에 1월 31일 날 그 순진한 연구원이 파우치한테 경고 메일을 해요. 그러니까 파우치가 그 사람한테 토요일 날 아침에 알았어요. 내 전화 연락 드릴게요 하고 짧게 답을 딱 줘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 바로 아래 그러니까 부소장한테 자기의 오른팔 부소장한테 긴급 중요 이메일 제목에다 important라고 딱 박아가지고 대문자로 important라고 박아갖고 치는 거야. 뭐라고 쳐놨냐. 우리 지금 토요일 날 오전에 통화해야 되는데 나 7시 30분부터 8시 45분까지는 컨퍼런스니까 너 전화 8시 45분 끝난 다음에 내가 전화할 테니까 전화기 켜놓고 그동안 내가 내 이메일에 첨부된 이 첨부 파일 잘 읽고서 공부해놔. 그리고 오늘 이거 해가지고 네가 꼭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고 있어. 그러고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첨부 파일이 뭐냐면 바릭하고 중국 그 연구자 쉬쟁리가 GOF 사스균의 지금 이게 코로나가 사스균에서 온 거 아니에요. 사스균의 유전자 변이 실험에 관한 GOF 연구, 인간을 감염시키기 위한 GOF 연구에 관한 논문을 Nature Medicine이라는 국제적 학술지에 발표한 거를 자기 첨부 메일을 했다고. 자, 그럼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사스균에 대한 GOF 연구라고 돼 있어요. 논문 제목이.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와가지고 의회에 앉아가지고 닥터 바릭은요 저희 돈에 지원을 받았지만요 그 사람은 절대로 GOF 연구한 적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게 이게 의도적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야. 모르고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이메일에 그것까지 붙였는데. 그러니까 터커 칼슨이 제 범죄 혐의로 수사받아야 돼.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제 감옥 가야 돼. 이러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ucker Carlson Tonight. The utter fraudulence of Tony Fauci is obvious now and it's widely acknowledged, but it was not always obvious.
In March of last year, we interviewed Fauci on this show. We treated him with respect. We took his answers seriously. We're Americans, so we assumed the man in charge of protecting the U.S. from COVID must be rational and impressive. We also assumed he must be honest. But we were wrong. It soon became clear that Tony Fauci was just another sleazy federal bureaucrat, deeply political and often dishonest. More shocking than that, we then learned that Fauci himself was implicated in the very pandemic he'd been charged with fighting. Fauci supported the grotesque and dangerous experiments that appeared to have made COVID possible. We came to these conclusions incrementally, spurred by evidence that accumulated over the course of a year. Tonight, we have the mother lode. Thanks to a 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 from BuzzFeed, we have thousands of emails to and from Anthony Fauci. They go back to the early winter of 2020. Collectively, they show that from the beginning, Tony Fauci was worried that the public might conclude COVID had originated at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Now, why would Tony Fauci be concerned that Americans would conclude that? Possibly because Tony Fauci knew perfectly well that he had funded gain-of-function experiments at that very same laboratory. The emails prove that Fauci lied about this under oath. Consider this exchange, which began the evening of January 31st, 2020. It was a Friday just before midnight. The first email came from an immunologist called Christian Anderson, who works at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in La Jolla, California. Anderson warned Fauci that COVID appeared to have been possibly manipulated in a laboratory. Quote, the unusual features of the virus make up a really small part of the genome, less than 0.1%. So one has to look really closely at all the sequences to see that some of the features potentially look engineered. The next day, on February 1st, Tony Fauci wrote back, thanks, Christian. Talk soon on the call. Fauci then sent an urgent email to his deputy, a man called Hugh Auchincloss. The subject of that email, in all caps, was important. Quote, Hugh, it is essential that we speak this AM. Keep your cell phone on. Read this paper as well as the email that I will forward. You will have tasks today that must be done. Attached to that email was a document. It was entitled, quote, Barrick Shi et al., Nature Medicine, SARS Gain of Function .pdf. Now, the Barrick in the attachment referred to Ralph Barrick, a virologist based in the U.S., who collaborated with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Barrick worked with a woman called Dr. Shi Shengli, known as the Bat Lady, because she manipulates coronaviruses that infect bats. She was the she in the attachment. Now, keep in mind that during the questioning from Senator Rand Paul of Kentucky fairly recently, Tony Fauci denied that this same Ralph Barrick had conducted gain-of-function research. Again, this is the Ralph Barrick in Fauci's attachment, which was entitled Barrick Shi et al. SARS Gain-of-Function .pdf. And yet, under oath before the United States Congress, Fauci denied this. Dr. Barrett does not doing gain-of-function research, and if it is, it'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and it is being conducted in North Carolina. And if you look at the grant and you look at the progress reports, it is not gain-of-function, despite the fact that people tweet that. Oh, it wasn't just on Twitter. It was in Fauci's own emails. 네,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